또 이 좌파들 정교조 교육에 물들어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6.25를 어떻게 보고 가야 될 건가라는 생각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오늘 난리 났었어요. KBS 생방합니다. 지금 생방. SBS 뉴스 시간에 SBS하고 KBS하고 MBC도 온 것 같은데, 야, 방송사가 다 떴어요. 뉴스 시간에 바로 뉴스 보낸다고. 아무튼 박원순이가 우리 공화당 개명 당명을 바꾸자 말자 그날 철거를 해가지고 우리 공화당 이름 난리 났습니다. 자, 우리 허평한 장군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조은진 공동대표께서 오늘 또 텐트를 다시 치고 보니까 새로 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6.25 날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핵심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25에 대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념의 혼란, 이걸 우리가 반드시 바로 알아야 된다. 첫째, 내전이라고 하고 있어요. 6.25가 내전이냐 어떤 전쟁이냐 이 성격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전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남북한이 같은 대등한 동족이 어떤 사유로 같이 따로 나라가 되어가지고 민족 통일을 서로 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다면 그건 내전이 맞아요. 그런데 그 당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가 유엔으로부터 전 세계로부터 인정한 나라가 북한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분명히 소련이 강제만 김일성이 내신 괴뢰 정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괴뢰 집단이 소련의 스탈린의 사주를 받아서 공산 남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 자체가 김일성의와 모택동과 스탈린 이 세 사람의 공모에 의해서 한반도 공산화 전쟁을 일으켰던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국군과 유엔군, 전 세계 유엔이 인정하는 유엔 회원국이기 때문에 공산 괴뢰 집단이 불법 침입한 것을, 유엔 회원국을 불법 침입한 것을 전 세계 유엔군이 들어와서 막아낸 자유진영의 수호전쟁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내전이 아닙니다. 6.25 전쟁은 공산 집단의 불법 남침에 대응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한 세계 자유진영의 자유수호전쟁이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 남침이냐 북침이냐 하는 얘기. 문재인 씨가 그제 소연내 가서 쌍방과실이 있다 하는 이 문제도 왜 쌍방과실 얘기가 나오냐면 6.25 전후해서 한 49년부터 38선 부근에서 380여 차례 충돌이 있었어요. 크고 작은 충돌이. 그 당시만 선만 있었지 철조망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 놈들 와서 우리 땅가에 있는 우리 국군 모가지를 떼가면 우리도 올라가서 한 개 떼가면 10개 떼어왔어요. 이런 충돌이 자주 있었고, 특히 49년 5월 4일 날 송악산을 고지를 북한 괴뢰군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어서 6단 승용사를 넣어서 송악산을 다시 탈취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남조선에서 먼저 북한을 쳐 올라왔고 북쪽에서도 하고 서로 간의 잘못이 이것이 확전이 돼서 전쟁이 났다. 이래서 서로 불행한 충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6.25 정확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어제 얘기했죠. 철저히 박헌영이가 올라가서 김일성이를 꼬아서 남쪽에 남노당 다 조직해놨으니까 내려가면 다 봉기하고 일어난다. 가자. 그래도 자신이 없으니까 김일성이 스탈린 찾아가서 전쟁 승인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스탈린이 처음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미국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다음에 2달 후에 박헌영이 데리고 다시 가요. 5월달에 가가지고 승인해 주시오. 미군 오기 전에 다 끝냅니다 하니까 스탈린이 오케이. 딱 3가지를 주문하죠. 첫째, 남쪽에서 쳐 올라왔기 때문에 대받아친다고 선전포고하고 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북침했다고 말이죠 하는 그 근거를 거기서 삼는 겁니다. 이놈들이 김일성의 해조에서
새벽 4시에 선전포고한 이 사실은 남조선군이 채울랐기 때문에 우리가 천해를 간다고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가 먼저 북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스탈린이 지시한 거고, 두 번째, 그래서 먼저 선전포고를 내려가라. 두 번째, 미군이 오기 전에 전쟁 끝내라. 속전속결 하라. 그리고 모 대통령한테 찾아가서 지상군을 정원을 하격을 받아라. 이 세 가지 주문을 했고, 끝나고 모 대통령이 찾아가서 그 승인을 받고 와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우발적인 충돌이고 서로 간의 어떤 불행한 충돌이 맞습니까? 사전에 철저히 계획된 전쟁입니다. 이것은 옐친이 92년도에 제주도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한테 30억 불 돈 받아가면서 KGB 비밀문건을 주면서 다 드러났어요. 그 전에도 정통 학설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진보 학계, 좌파 학계에서는 그 김일성이 사상으로 가지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비밀을 KGB 비밀 금고에 있는 것을 옐친이 주고 가서 전 세상에 공개가 된 사실이란 말입니다. 절대로 상호간의 어떤 불행한 충돌이 해서 확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전된 불법 남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발적인 충돌 아닙니다. 우리가 북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침 전쟁이다. 그 다음에 전쟁의 세 번째 성격 중에 하나가 국군은 초전에 다 참패했고 미군이 와서 지켜줬다.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죠? 동지 여러분, JTBC가 오든 JTBC 할아버지가 오든 찍으라고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꾸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욕하지 말고 그냥 계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6.25 전쟁사를 연구해보면 당시 우리 국군은 왼중노지게만은 정말 잘 싸웠어요. 미군이 올 때까지 시간을 버리는 겁니다. 지연전을 해가면서 북계군은 인천 상륙작전 되니까 대우도 없이 그냥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국군 장병들은 6월 24일 기습 공격을 5일날 받았지만 전선에서부터 한강성, 금강성, 낙동강 방어선을 내려가면서 한 달여에 걸쳐서 지연전을 해가서 미군이 오는 시간을 벌어줬다는 거예요. 그 중에 특히 중요한 사실은 육사단, 춘천과 공천을 찍은 육사단은 북계군 이군단을 맞아서 일주일 동안 싸워서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전선은 왜 초전에 무너졌느냐? 6월 24일 날 3개월 동안 비상대기 하던 그것을 해제 지시를 육군본부에서 해버렸어요. 그래서 전부 외박 보냈는데 육사단만은 전선상이 이상하니까 비상대기를 하기에 싸웠던 겁니다. 거기다가 북계군 탱크를 보고 다 혼비백산하는데 육사단 장병만큼은 누가 가르치지도 않고 교리에도 없는데 탱크가 오니까 앞에 돌멩이로만 정지시키고 화염병과 수류탄을 들고 해치를 열고 들어가서 탱크를 파괴시킨 거예요. 홍천 말국에서 12대를 파괴시킵니다. 신령 낙동강 방어선에서도 역시 6대를 파괴시키면 낙동강선을 지키던 겁니다. 그보다 감동적인 사실, 한강 방어선을 구축을 합니다. 김홍일 장군이 안양에서 후퇴된 전방 병력과 휴 같은 장병을 한강방을 구축을 하는데 여기에 메가더 극동군 사령관이 오세요. 와서 노량진 그 최전선 진지에서 3일간 먹지도 못하고 눈이 행한 상등병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기관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하니까 저는 이 전쟁에서 이길지 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직속 상관이 구태명령이 낼 때까지 여기서 싸우겠습니다 했단 말입니다. 이 놈이 감동을 하세요. 두 번째 질문, 휴건하게 필요한 게 뭐냐? 빵이냐 밥이냐가 아닙니다. 저 필요한 거 없습니다. 총과 실타만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게 이 노병이 감동을 먹고 동양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국방성에 전문을 보냅니다. 이 군대에 우리가 정원을 하면서 같이 싸우면 공산군을 막을 수 있으니까 파병을 해달라고 전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무성에 보고가 되고 백악관에 보고가 돼가지고 유엔이 소집이 되고 바로 파병이 결정되는 나라의 운명을 건 상등병 한 명이 대한민국을 구했고 육사단장 김정호 장군이 구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백선엽 장군 아직 살아계십니다. 금년에 99세고 이제 우리 나이로 100세인데 오늘도 출근을 하셨어요. 제가 오늘 사실은 국립현종에 갔다가 그러한테 인사로 가기로 했는데
텐트를 다시 치는 바람에 이리 와 버린 거예요. 내일 가서 인사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낙동강 방어선에 다부동을 지키고 있었는데 다부동이 나가 떨어지면 대구가 나가 떨어지고 바로 부산까지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분이 마라리아 걸려가지고 김윤환 전 비서실장이 집에서 밥을 얻어먹으면서 전투지를 했답니다. 그날도 열이 펄펄 오른데도 전선시찰을 가니까 유학산을 버리고 다부동을 결정적으로 감지하는 유학산을 버리고 사단 장병들이 후퇴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 양반이 집차 내려가서 그 앞을 막아서서 여기서 더 가면 물러설 곳이 없다. 내가 앞장서 갈 테니 갈 사람은 가라 이래. 그러면서 유명한 이 말을 남깁니다. 나도 가다가 무서워서 돌아설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서거들랑 나도 설고 전진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가던 장병들이 다 되돌려서서 유학선을 다시 탈취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킨 대한민국 아닙니까? 우리 6.25서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미군 장군들 그 자제들 300여 명이 한국전에 참전했고 그 중에 30여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장군 아들들이. 그렇게 해서 지킨 거예요. 그 중에 유명한 우리가 알아야 될 장군은 워커 장군이라고 그랬죠. 이 워커 장군이 최초의 총괄군 사령관이었어요. 이 양반이 자기 아들도 조종사로 파견했는데 그 아들이 압록강 교량을 폭파하다가 거기서 전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워커 장군이 아들 전사 소식 듣고 가다가 트럭으로 받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워커 일을 했는데 이승만 박사가 그 운전소를 사형시키라고 했어요. 근데 민망인이 와서 하지 마라 용서해주라 해서 용서를 시켰고 이분이 그 전쟁 와중에 백선엽 장군과 정일근 참모총장을 강릉 병영에 불러다가 너희도 앞으로 이 자유를 지키는 나라가 되려면 엘리트 군인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 웨스트 포인트와 같은 사관학교를 만들어내서 집차 본네트 위에 앉아서 두 사람을 나눴고 한국의 육군 사관학교를 만들라고 당부를 해서 육군 사관학교 만들어지던 거예요. 일기로 전두환 대통령이 가신 겁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들어갔고 저는 30기로 간 거예요. 20기죠. 그렇게 20기. 그 앞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장군 가정에 10기를 넣으면서 10년 전에 1기는 실제 전두환 노태우고 저는 20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강릉에서 그 말씀을 듣고 했는데 제가 생도 때 벤펄드 장군 동상이 가장 육사의 중심에 있었고 우리가 학과 출장하고 경련을 붙였는데 이 좌파 어느 순간에 그 동상을 흘러버려서 육사에도 여러분 6.25 전쟁을 교훈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말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전쟁이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젊은이들의 25% 약 30만이 전사를 하면서 지킨 전쟁입니다. 미군과 유행군이 5만 명이 전사해서 지킨 이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이 자들은 그 당시에 김일성이 대내 군대선 그 당사자와 후손들 그 사상에 젖은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기가 막힌 나라가 된 겁니다. 오늘 6.25를 통해서 우리 결의합시다. 반드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더 훌륭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통일을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구출에 대한 당위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양반이 역대 대통령이 유일하게 자유통일을 이루려고 했던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허평화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나와 싸우는 거예요. 그분이 무너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김일성 참수하고 김정은이 참수하고 자유통일을 가려다가 북한 진행받은 국내 종북 좌파 간첩들과 그 정치 동기 배신자들의 배신에 의해서 쫓겨나는 이런 대한민국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구출하는 것이 1차적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극기가 나왔고 그 태극기 핵심이 우리 대한애국당을 만들었고 그 대한애국당은 2년간 조정 결과 이제 어느 정도 대한민국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목표는 바로 무너지는 이 자유대한민국을 확실히 지키면서 자유통일을 이루고 그 과정에서 박근혜를 구출해야 되니까 우리가 당병을 우리 공화당으로 한 겁니다. 여러분 공화당이라는 것은 군주정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 전까지는 군주를 위한 정치 군주 귀족을 위한 정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일반 백성 다중의 백성들을 위한 정치가 바로 공화정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서버까지 문재인
좌파 귀족 저들의 이익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썩어 빠진 자유한국당 저 국회의원 귀족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이는 여러분과 같은 우리 일반 백성들의 이익을 위한 정치라는 우리 공화당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6.25를 위해서 우리가 이걸 나서야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한 힘. 그래 보니까 우리 공화당 저 깃발 좀 펄럭펄럭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보이는데 대단하게 멋있네. 쭉 한번 쭉 당겨보세요. 그거 깃발 한번 당겨보세요. 뒤에 이게 깃발도 있고 이거는 녹색. 국민은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국민을 바라보고 열심히 국민을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한테 있는 겁니다. 국민의 아픈 곳을 긁어주는 사람한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라는 거예요. 조은지 혼자 있다가 갑자기 홍문정 선배 들어오니까 이게 막 세상이 뒤집어졌죠. 오늘 보세요. KBS, MBC, SBS. 야, 저 텔레비 생중계차가 세대 다 와 있어요. 이거 뭘 의미하는 겁니까? 좌파들이 도대체 뭐야? 어제 38명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전부 병원 실리가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 그 라면끼리 물 때 있는 김치통 쏟아니까 그 냄새 안 나요? 그런데 뭐 우물통 같았다 해갖고 별 지랄들 다 하더만 오늘 이거 떡 치고 나니까 입이 쏙쏙 아팠어. 입이 쏙쏙 아팠어 지금. 대한애국당 우리 공화당을 완전히 잘못 봤다. 너가 잘못 건드렸다. 그래 말씀드리고 오늘 10배 오늘 또 철거하면은 오늘의 10배가 또 모일 거예요. 오늘의 10배가 29일날 트럼프 대통령 오시잖아요.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한다고 왔는데 야 우리만 쇠가 빠지게 광화문 지금 여기서 보면 왼쪽을 여기서부터 프라자 호텔까지 우리 대한애국당이 다 채웠어요. 그때 채워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죄 없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 트럼프 사진하고 뭐 성조기 대형 태극기 해가지고 막 쫙 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 지나가다가 탁 손 흔들고 갔는데 청와대 딱 들어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야 내가 한국에 왔는데 한국 국민들이 이렇게 나를 성조기 들고 태극기 들고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갈 때 문재인 얼굴 똥상 됐다는 거 아닙니까? 똥상. 지를 지지하는 사람은 물병 던지고 난리 해가지고 노란 저 천막 있는 데서 난리 해고 있다가 그랬는데